진단키트의 관련주들은 실적이 하향되고 있죠. 근데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. 안녕하십니까. MTNW 야간 특송 정재훈 전문가입니다.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들은 좀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10월 말일인데요.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반등을 좀 더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조정 시는 매수 포인트,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결국은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결국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폐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마 개인 투자자분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차트를 좀 보면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. 미국의 제약사예요. 화이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반등이 좀 가파르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 국내 쪽에 있어서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더나 같은 경우도 사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시가총액이 좀 크죠.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정고점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시가총액이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 실적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주가는 바닥권역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, 즉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기업을 한 번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종목명은 사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떤 기업이냐면요. 우선 대원제약이라는 기업이에요.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가 23,000원대예요. 그리고 하단 자리대가 뭐 13,000원, 14,000원 요 자리대인데 조금 더 올려서 한 14,000원 자리대의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은 박스 상단 자리대도 조금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이 구간대에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좀 동반을 했고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러면 이 기업이 왜 봐야 될까? 그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. 먼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.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2019년도에 35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. 최고 실적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20년도에 좀 줄어들었고 21년도에는 더 줄어들었어요. 근데 올해의 예상은 약 한 4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고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즉 진단키트의 관련주들은 실적이 하향되고 있죠. 근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. 바로 종합감기약이죠. 종합감기약을 만드는 기업입니다. 아마 뭐 많은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감기약을 만드는 기업들이.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해열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처방을 받습니다.
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생산도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. 결국은 해열제 쪽에 있어 즉 종합감기약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 수밖에 없죠. 계절적인 이슈도 있을 거예요. 겨울이 되면 감기약도 필요가 하겠죠. 그러면 결국 코로나 쪽과 감기, 독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원제약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트는 사실 바닥권역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이 20년도 코로나 때의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, 즉 14,000원 자리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럼 가격적인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. 근데 그 조정을 받는 자리대가 16,000원대 초반입니다. 16,000원대 초반 자리대에서는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. 즉 매수 타이밍은 한 16,500원 정도에서부터 15,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는 요 전고점 자리대예요. 한 19,0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1차적으로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AS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리스크 관리상 손절 라인대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신저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자리대죠. 13,300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서서히 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, 이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10W 정재훈 전문가였습니다.